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계열 분석, 분해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계열을 몇 가지 성분으로 나누는 분해하는 작업은 시계열을 이해하는 데 종종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성분은 기본적인 패턴 범주를 나타내는데 시계열의 기본적인 패턴은 추세, 트렌드, 계절성, 시즈널리티, 순환, 사이클 이렇게 세 가지 변동으로 구분됩니다. 추세는 상승 혹은 하락에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시계열의 방향성을 의미하며 계절 변동은 해마다 특정한 때, 일주일마다 특정 요일과 같은 계절성 요인이 시계열에 영향을 주는 변동입니다. 순환 변동은 추세선을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변동을 의미하며 계절 변동과 유사하지만 연중 어떤 시기와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계절 변동과는 다른 변동입니다. 이 세 가지 변동은 체계적 변동으로 시계열 모델이 구현하는 예측값이 되고 시계열 모델이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 불가의 변동은 불규칙 변동으로 우연성 있게 랜덤하게 발생하는 변동이 됩니다. 이들에 대하여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변동 트렌드 베리에이션은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추세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말하며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직선이나 부드러운 곡선의 연장선으로 표시합니다.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 S자 형태의 추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순환 변동, cyclical variation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하로 반복되는 변동으로 추세선을 따라 변화합니다. 경기 순환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순환 변동이 되는데 경기 변동은 불황과 경기 회복, 그리고 호황과 경기 후퇴가 순환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계절 변동, seasonal variation은 시계열 자료에서 보통 계절적 영향과 사회적 관습에 따라 1년 주기로 발생하는 변동 요인을 말합니다. 백화점의 매출은 설, 추석 등과 같은 명절 때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명절 요인처럼 계절에 따라 순환하며 변동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계절 변동은 순환 변동과 유사한데 다른 점은 순환 주기가 짧고 계절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계열 데이터들은 예를 들어 백화점의 매출액, 전력 소비량 등과 같이 추세와 계절 요인을 동시에 포함하는데 계절에 따라 순환하면서 연도별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게 됩니다. 불규칙 변동, irregular variation 또는 random variation. 불규칙 변동은 규칙성 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을 말합니다. 이런 변동은 예측할 수 없고 보통 노이즈라고 표현하는 변동입니다. 이런 노이즈가 예측할 수 있는 변동보다 작으면 예측 모델이 유용하고 노이즈가 너무 크다고 하면 예측 모델이 무의미해집니다. 노이즈가 매우 크다면 이 노이즈에서 어떤 패턴 혹은 설명 가능한 요인이 혹시 존재하는지 더 깊이 조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계열 변동의 예시 그래프입니다. 먼저 추세와 계절 변동 요인을 갖는 시계열입니다. 빨간색 라인이 추세며 파란색 라인은 1년 주기를 가지는 계절적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 변화에 따라 변동폭이 커지는 시계열입니다. 연도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계절적 변동폭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심값이 증가하는 만큼 비례해서 변동폭도 커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계열의 자료가 앞의 변동 요인으로 구성된다면 이들 간의 관계는 애디티브 모델, 가법 모델이나 멀티플리커티브 모델, 승법 모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애디티브 모델 가법 모형은 관측값 GT가 4가지 시계열 변동 요인의 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수식과 같이 GT는 TT 플러스 CT 플러스 ST 플러스 RT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TT는 추세 변동, CT는 수단 변동, ST는 계절 변동, RT는 불규칙 변동을 의미합니다. 애디티브 모델은 변동 요인들 간에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며 각 변동 요인들의 값들은 원래 단위로 표현합니다. 멀티플리커티브 모델은 관측값 GT가 4가지 시계열 변동 요인의 곱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모델은 수식과 같이 표현됩니다. 4개 변동의 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추세 변동의 값은 원래 단위로 표현하고 나머지 요인들은 백분율 또는 비율로 표현하게 됩니다. 승법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진폭이 증가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앞서 애디티브 모델은 진폭이 일정한 경우에 적합한데 반해 진폭이 점점 증가한다면 멀티플리커티브 모델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시계열 자료가 분해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데이터입니다. 시각적으로 분석해보면 연도별로 우상향하는 트렌드가 보이고 시즈널리티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법 모델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분해가 됩니다. 트렌드와 시즈널리티가 잘 나타나며 불규칙 변동이 리지듀얼 값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리지듀얼 그래프에서 보니 특별한 사이클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브라이틱스 함수의 사용 예시입니다. 브라이틱스는 파이썬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쓰기 쉽도록 함수를 랩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열 자료의 분해를 위해서는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애디티브 가법 모델의 경우입니다. 옵션의 모델 타입에서 애디티브를 선택하면 되고 프리쿼시는 7, 여기서는 일주일 단위의 계절성 수단 주기를 의미합니다. 함수를 실행하면 결과 테이블에 트렌드와 시즈널 그리고 리지듀얼 값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6월 7일에 102966이란 값은 트렌드의 99421과 시즈널 1857 그리고 리지듀얼 1688의 합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잠시 시즈널 컬럼을 보면 7일을 주기로 동일 위치에 같은 값이 지정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멀티플리커티브 승법 모델의 경우입니다. 옵션의 모델 타입에서 멀티플리커티브를 선택하면 됩니다. 함수를 실행하면 결과 테이블에 트렌드와 시즈널 그리고 리지듀얼 값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6월 7일에 102966이란 값은 트렌드 99421과 시즈널 1.0208 그리고 리지듀얼 1.0145의 곱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잠시 시즈널 테이블을 보면 7일을 주기로 동일 위치에 같은 값이 지정되며 가법 모델과 달리 단위가 0.뭐뭐, 1.뭐뭐 등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곱하기 때문이죠. 실습입니다. 실습에 사용될 튜토리얼은 타임 시리즈 시계열 분해와 EWMA입니다.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 함수를 사용하여 시계열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실습 11번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은 실습 11번의 EWMA를 연장한 같은 실습 번호죠. 여기서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이라는 함수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요. 안에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리오드는 7 눌러놓고요. 모델은 애디티브 그리고 멀티플리커티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업을 해서 런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테이블로 한번 볼까요? 테이블 보면은요. 자, 늘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YIMMDD in-out. 자, 들어와 있던 거고요. 랭크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가 붙습니다. 트렌드, 시즈널, 리지듀얼 이렇게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값이 나와 있고요. 이게 분해가 된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하고요. 자, 먼저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중심이 되는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별하게 트렌드는 상승하고 하강은 없는 것 같고 일정한 트렌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라인 차트가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 시즈널이죠. 시즈널.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민맥스를 키워보면요. 그리고 시즈널 데이터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시즈널이 아마 7로 된 것 같아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7일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죠. 9월 14일, 9월 21일.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주기적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리지듀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걸 한번 멀티플리커티브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보겠습니다. 멀티플리커티브도 똑같이 나눠주고요. 자, 멀티플리커티브는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곱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즈널 인덱스도 2를 중심으로 좀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지듀얼도 2를 값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은 거의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값을 해서 나왔고요.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디티브는 뭐 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고, 멀티플리커티브는 2를 중심으로 곱하기를 하니까 2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값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 실습 마칩니다.